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포스티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했던 아포스티유, 프랑스 말로 추신을 달다, 덧붙이다 이런 의미를 사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는 문서의 발급이 공정하는 뜻, 해당 국가 외교부 혹은 대사관의 확인, 혹은 국제공문서의 인정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포스티유입니다. 저도 이 아포스티유라는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이준석과 관련된 하버드 대학의 졸업에 관한 문제 때문에 아포스티유가 유튜브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평론가인 전한길, 그리고 김영윤, 이런 분들이 계속 아포스티유를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포스티유는 프랑스 말인데 추신을 달다, 덧붙이다라는 의미이지만 문서 발급의 공정, 해당 국가 외교부의 확인 혹은 대사관의 확인, 국제공문서의 인정하는 방법을 통틀어서 아포스티유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포스티유라는 협정이 1961년 10월 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이와 같은 공정에 관련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신뢰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정한 것이 1961년 10월 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있었던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해졌습니다. 국가 간에서 이걸 채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시기나 이 문서를 위조해 가지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것이 국가 간에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 국가 간의 문서의 인정, 아주 폭넓은 의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학의 학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아포스티유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에도 학력인종 사기꾼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아포스티유의 방법은 첫 번째, 대학에서 졸업증명서 및 성적표를 발급 신청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현지 공정사무소, 변호사 공정사무소에서 공정하는 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로 미국의 50개 주에 있는 주정부의 국무부 장관실, 국무장관실에서 이 최종적으로 인정을 해주면 아포스티유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묶어서 한꺼번에 신청을 하면 몇십 달러를 주면 뭐 2주, 3주 안에 아포스티유 신청 인정이 확인된다고 합니다. 자, 대한민국은 2007년 7월 1일부터 아포스티유를 협약을 가입을 해서 대학원 진학, 교수 임용, 전문직 혹은 전문직 자격 취득, 예를 들면 무슨 자격, 예를 들면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국에서의 어떤 학위 회계사, 이런 자격을 국내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전에 획득하기 전에 제출하는 서류, 대기업 취업에도 아포스티유 같은 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2003년에
하버드에 입학을 해서 2006월에 하버드를 졸업했습니다. 이때까지 6월 달까지 하버드에서 재학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준석의 이야기 말고 다른 대학의 경우는 대학의 입학자와 졸업자를 비교하면 뭐 50%에서 60% 이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다고 하는데, 하버드는 4년 만에 졸업하는 것이 평균 80몇 프로, 6년까지 합쳐서 6년까지 졸업하는 것이 95% 된다고 합니다. 하버드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입학한 사람에 비해서 졸업한 사람이 다른 대학보다는 상대적으로 대단히 높다고 합니다.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준석의 문제는 지금 사회적인 공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뭐 네이버에 나와 있던 1억에는 컴퓨터 과학과, 그 다음에 경제학과, 또 내중에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경제학과는 졸업하지 않았다, 복수 전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만은, 복수 전공에 관해서는 제가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준석이 졸업한 것이 과연 무슨 과인가를 우리는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컴퓨터과학과 졸업했습니까? 경제학과 콘센트레이션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수 전공은 아니라 하니까 부전공했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중국어 학과를 졸업했다는 겁니까? 무슨 과를 졸업했는지, 점수가 과연 성적이 얼마가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적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뭐 성적까지 알고 싶겠지만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일개 정당의 대표가 되고 동탄인가 화성에 어디에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이면 하버드 대학의 컴퓨터 과학과를 졸업했는지, 수료만 했는지, 아니면 이제까지 경제학과 졸업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는지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는 의미로 오늘 이 아포스티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민도 그렇고 전부 개돼지가 되어가는 것을 국민들이 정부가 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 동탄인지 화성인지 경찰서에서 졸업했는 것이 맞다, 확인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과를 졸업했다는 겁니까? 전한길과 김영윤이 그렇게 떠들어도 이준석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어쩌면 자신이 사회의 공해라는 것을 인정하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과를 졸업했는지 밝히라는 것입니다. 무슨 뭐 동창회, 동문회 들어가서 사이트 들어가서 그것은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의 학위 확인 방법인 졸업증명서 및 성적표 발급, 신청, 현지 공정, 세 번째 주정부 국무장관실에서 발행한 아포스티유 인정,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어쩌면은 1번과 2번은 3번 주정부 아포스티유 공정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 이준석은 빨리 아포스티유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공해란 것을 말합니다. 지금 김영윤과 전한길이 마구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매일 유튜브에서 하루에 몇 개씩의 영상을 올려서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꾸를 하지 못하면 차라리 국회의원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을 국회의원으로 찍어준 사람들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젊은 사람의 패기만을 인정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공해를 이렇게 유발하고 있는 사람을 국회의원 찍어서 과연 무엇 하겠다는 겁니까? 정당의 지지율이 1%다 0.5%다 저는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미국의 학위 확인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이준석에게는 분명하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입 다물고 있습니다. 김영균과 전환길이 계속 떠들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돼지가 되는 길을 택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래 살아서 무엇 하겠습니까? 70, 80, 90 살아서 과연 무엇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의란 것이 이 세상에 없다. 정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동물적인 어떤 민첩성, 동물적인 생존성만 살아있는지는 모르지만 동물적인 감각으로 생존성만을 추구하다 보면 이 나라의 민족의 이 국가의 앞길은 암담해집니다. 국민들이 지만 잘 살겠다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의도 도덕도 모든 것이 파괴되는 상태입니다. 그냥 내일이 아니면 입 닫고 있습니까? 젊은 사람이 왔으니까 늙은 놈보다는 젊은 사람이 좋으니까 젊은 사람 찍은 겁니까? 이준석 국회의원 찍은 사람들 아포스티유에 관해서 말씀해 보세요. 나라가 이런 식으로 끌려가도 나만 잘 살면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가난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보다 더 원칙주의자, 옛날에 초등학교에서 배운 정직하게 살고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지 모릅니다. 나라가 있어야 하겠지만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하던 사람이 그 후손들이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교육을 못 받고 가난하고 힘들게 평생을 헤매면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양심의 문제, 도의 문제를 우리 많은 인간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김정일의 이상한 독재주의, 신격화된 공산주의보다는 자본주의가 좋지만 이 자본주의의 문제점, 맹점, 허점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 맹점, 허점 사이에 자격을 사칭하고 신정아가 그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대학 1학년 다니던 신정아가 뭐 내중에 박사가 되었느니 어느 미국의 대학의 석사가 되었느니 그렇게 떠들면서 사회를 흔들었습니다만 이준석에 관해서는 의외로 인간들이 긍정적으로 좋게 보아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준석이 다른 개인적인 문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머지 성매매 문제 이런 게 있었는지 인간이 살면서 성매매가 없었던 사람이 과연 있었는지 몇 명이나 되는지 하는 부분 문제 따지면 어쩌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치적인 야망과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성매매 문제를 활용했다면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준석에 관해서 확실하게 지금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재판이 난 것도 아니니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포스티유를 제출해서 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야기가 더 이상 유튜브에 등장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영균과 전환길의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것도 힘들지만 이준석이 만약 졸업에 관련된 거짓이 있었다면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야 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